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초등학교 돌봄 수업 전담사들이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근무 시간을 늘려 업무 강도를 낮추고 처우도 개선해달라는 건데 교육청과의 입장 차이가 크다 보니 파업으로 돌봄교실 운영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한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 최혜영 씨. 낮 12시에 출근해 방역을 시작으로 오늘 진행할 수업을 준비하고 아이들의 간식 지출 내역서를 정리합니다.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교실로 속속 들어오자 수업을 진행합니다. 초등 돌봄 전담사는 5시간 근무로 초과 근무에도 기본급의 8분의 5부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근무 활동 중을 하는 동안에 부모님들이 상담 전화가 오세요. 그럼 전화를 또 받아야 돼요. 받다가 이제 끊는다 싶으면 애들이 들어와요. 저희들은 한 시간 안에 한 4, 5가지 업무를 하게 돼요. 이에 전담사들은 교육청에 8시간 전일제 전환을 요구하며 오는 19일부터 일주일간의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8시간 전일제 교육감이 결단하라! 결단하라! 지난 8월 교육부가 초등 돌봄교실 개선안을 발표하며 5시까지 운영되는 돌봄교실을 7시까지 2시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제주도 교육청에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겁니다. 교육부의 초등 돌봄 전담사 8시간 전일제 전환을 교육청이 조속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교육청은 돌봄교사들마다 원하는 근무 시간대가 달라 시간 협상이 필요하고 학부모의 수요 조사를 토대로 근무 시간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청은 현재까지는 5시간 근무를 기본 입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16일 날 협상을 하게 되면 그것도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도내 초등학교 돌봄교사 230여 명이 맡고 있는 초등학생 1, 2학년은 전체 13,300여 명 가운데 38%인 5천여 명. 돌봄교사들이 파업할 경우 대체 인력교사를 구하거나 배치해야 하는데 학교마다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파업 이후 무기한 총파업도 예고된 가운데 교육청과의 교섭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환경부의 전략 환경 영향평가 반려로 중단된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의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용역이 유찰됐습니다. 조달청에 따르면 국토부가 발주한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 입찰에 한 개 업체가 단독 응찰에 유찰됐습니다. 조달청은 국토부와 협의해 입찰을 다시 공고할 예정인데 용역 기간이 7개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연구 결과는 빨라도 내년 하반기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가 6조 3천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 등에 쓰이게 됩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6조 3,900억 원. 올해보다 5,600억 원, 9.6% 늘어나면서 사상 첫 6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기 활성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일자리 사업에 1,300억 원,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사업 등에 올해보다 300억 원이 증가한 890억 원을 투자하고 소상공인 지방세 세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과 재택치료 관련 예산 등을 포함한 보건 분야에 올해보다 31.6%가 증가한 1,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단계적 일상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한 결과가 내년 예산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1조 4,200억 원을 사용하고 환경보호 분야에 8,000억 원이 쓰입니다. 1차 산업 분야에는 6,900억 원이 편성됐는데 농민수당 112억 원이 처음으로 포함되면서 농민 5만 6천 명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제주도의 법정 분담금 부담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며 교육청과 갈등을 빚었던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제주도가 부담하기로 교육청과 합의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12%, 연간 28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무상교육 경비 부담의 경우에는 제가 오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도 입장에서는 개성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소비 심리 회복으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정부 보조금 등 내년 세입이 5,6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2,4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 등에 쓸 계획입니다. 도의회는 오늘 15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부모를 잃고 양자나 수양딸로 간 유족들의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용역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족관계 등록부가 정정되지 않으면 실제 희생자의 아들, 딸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만큼 제도 개선 용역비를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예산에 반영해 빠른 시일 안에 용역을 한 뒤 내년에 보상금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온 상승으로 해양 생태계가 변하고 있지만 우리 수산업은 이전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 해양 생태계 변화에 대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는 1997년부터 해마다 수산종자 방류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린 능성어와 다금바리, 전복을 바다에 뿌려 키운 뒤 어민들의 소득원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바다에 뿌리는 어린 종자 수는 연간 300만 마리 정도. 그러나 수온 상승으로 해조류가 사라지고 은신처와 먹잇감이 감소하면서 효과가 있는 건지 점차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아열대 어종들은 계속 늘어나고 토착 어종들은 동해로 북상하면서 현재의 수산업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 주변에 있던 물고기들이 약간 북상하게 되면 어장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 어장의 변화에 대한 제주 수산 정책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고 또 새로운 어종에 대한 유입이 있으면 의학 방법과 관리 방법에 대한 개발이나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새로운 수산업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후 변화가 촉발시킨 해양 생태계 변화를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주는 한반도 기후 변화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관련 연구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국립수산과학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대 해양과학대학,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 사이에 연구 협력도 필수적입니다. 제주도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연구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풍부한 그 연구 인프라를 좀 살려서 이런 그 협력적인 중장기 연구 체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통합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연구센터를 제주에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경상북도에서는 자작나무 숲이 지역의 새로운 관광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수려한 풍광이 알려지면서 휴일에는 수백 명이 찾는다고 합니다. 안동 MBC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자작나무 줄기가 하늘을 찌를 듯 곧게 뻗어 있습니다. 잎이 무성했던 여름철과 달리 잎이 떨어지고 누렇게 변하면서 파란 하늘과 대조를 이룹니다. 금마산 해발 600여 미터 중턱에 자리 잡은 자작나무 숲은 11월 들어 벌써 늦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붉은 단풍과 노란 낙엽 그리고 하얀 줄기는 선명한 색 대비로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늘에서 본 자작나무 숲은 한 폭의 수채화를 연출했고 낙엽송과 소나무가 많은 일반 산림과는 색다른 모습입니다. 이곳 자작나무 숲은 마치 동화나라의 숲속 같습니다. 겨울 채비에 들어가면서 자작나무의 흰 줄기와 낙엽, 붉은 단풍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입소문을 따라 깊은 산속까지 찾은 도시민들은 이색적인 모습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치고 힘들었던 몸과 마음을 달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런 산골에 이런 게 있었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또 좋습니다. 그냥 자작나무가 하얗고 길게 뻗어서 너무 예뻐가지고 강원도도 몇 번 가고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보다 훨씬 더 규모도 큰 것 같고 자연 안에서 자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나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영양 자작나무 숲은 30헥타르 9만여 평 규모로 천혜의 자연 조건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숨은 비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양군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관광객 편의를 위해 자연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발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배수로 등 위험 구간을 정비하고 간이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춥니다. 또 죽파리 입구부터 자작나무 숲까지 4km 구간에 전기차 셔틀버스를 도입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자작나무 숲을 생태 관광지로 육성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내년 초까지는 인프라를 갖춰서 관광에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다른 얼굴을 간직한 영양 자작나무 숲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평범한 일상 복귀를 염원하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휴식처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북쪽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오면서 오늘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한 자릿수로 떨어졌는데요. 한라산은 영하권을 보이고 있고 제주는 9도, 성산은 7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오실 때 두꺼운 겉옷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모습 보시면 제주에도 약하게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늘 5에서 10mm 정도 비가 더 내리겠고요. 현재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 산지에는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현재까지 한라산 삼각봉에는 23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등산객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동부 지역이 가장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7도를 보이고 있고요. 북부와 남부 지역은 10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어제보다 춥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도서 지역은 오늘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고요. 우도에서는 가끔씩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까지 풍랑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물결이 2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전해상에 발효 중인 풍랑특보는 오늘 오전부터 밤 사이에 차차 해제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조금씩 풀리겠습니다. 수능일이 있는 다음 주에는 예년 이맘때 늦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제주 보존자원인 화산송이가 거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 조례에 따르면 보존자원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허가 없이 매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제주도는 위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 지역에 마늘 흑색 썩음 균핵병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농협중앙회가 무이자 자금 10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무이자 자금은 안덕과 대정, 고산과 한경 등 4개 지역 농협에 지원되며 농협은 피해 농가의 영농자재 구매 대금 상환을 유예하고 방제약을 할인 공급합니다. 서부 지역에서는 올 가을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마늘 재배 면적의 53%가 흑색 썩음 균핵병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주도가 당근과 양배추, 브로콜리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관리제를 실시합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관리제는 시장 가격이 경영비와 유통비를 합친 목표 관리 기준 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기준 가격의 90%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신청 물량은 지난해보다 17.3% 증가한 9만 1천여 톤으로 양배추가 5만 6,300여 톤으로 가장 많았고 당근이 3만 900여 톤, 브로콜리가 3,900여 톤이었습니다. 내년부터 음식점과 급식소 등에 공급하는 달걀도 선별 포장한 뒤 유통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식용란 선별 포장 의무화 대상에 업소용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선별 포장은 달걀을 선별한 뒤 세척과 포장까지 하는 것으로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가정용 달걀을 유통할 때 선별 포장을 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2달 동안 생활폭력 집중 단속을 실시해 300여 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9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길거리와 상점 등 공공장소에서 폭행과 상해가 58.7%인 170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재물 손괴와 공무원 업무 방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